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리얼 TV의 인터뷰를 오늘 맡은 퍼펙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아우, 이건 영광이지 제가. 일단은 뭐 저희 댄스 리얼 TV의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좀 보고 얘기해도 돼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댄스 동아리 베스트의 공호학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졸업을 했고 이제 지금은 올해 이제 UDC 2013년 회장을 맡게 된 황상준이라고 합니다. 상준 씨.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 네, 저는 이름이 김선엽이고요. 그리고 UDC에서는 올해부터 그라운드 제로라는 매거진 형식의 이제 저희가 발족시키는 부서를 이번에 새로 맡게 됐고요. 그리고 또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댄스 동아리 비치플로우에도 들어가 있고 또 얼라이즈 크루 멤버이기도 합니다. 좀 부드럽게 안 되나요? 너무 딱딱한데. 좀 더 부드럽게 네. 편하게. 다시 한번 갈까요? 다시 한번 편하게, 네, 편하게. UDC 두 번째 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저 UDC에서 그라운드 제로라는 매거진 이번에 맡게 된 현직 국장이고요. 네. 그리고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이고 또 비치플로우라는 댄스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또 어럴라이즈 크루 팝인 댄스 팀 어럴라이즈 크루 멤버이기도 한 김선엽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서로 우리 셋은 뭐 친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무슨 간단하게 요번 인터뷰의 주 목적은 이제 다른 매거진들이나 인터뷰 채널들하고 많이 틀린 게 뭐 사담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음담 패설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음담 패설 가능한가요? 음담 패설은 좀 힘들려나? 아무튼 삐 소리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재밌는 분위기에서 만들어가자는 취지니까 재밌게 임해주시고요. 일단 자기소개는 해주셨고 일단 UDC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저조차도 UDC가 이제 대학 댄스 연합이긴 연합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홈페이지 와서 보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면 내가? 네, 선엽 씨가? 네. 제가 UDC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UDC는 유니버시티 댄스 커뮤니티의 약자를 따서 UDC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 대학 댄스 동아리 연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54개 학교의 대학 댄스 동아리들끼리 연합을 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 있어서의 댄스라는 컨텐츠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서브컬처로서 사람들에게 좀 소외받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취미를 뭐 공유하고 또 향유하면서 사회적으로 뭐 받는 불이익도 있을 거고 불이익이 아닌 불이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뭉쳐 있으면서 재미있게 이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합해오지 못해서 지금까지 더 크게 재미있는 일들을 벌려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일개 대학 동아리로서 활동해오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댄스 동아리들끼리 이번 기회에 연합을 해서 서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해결을 하고 또 함께 더 크고 재미있는 그런 행사들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더 재미있게 스트릿 댄스를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발족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 행사도 했었고 그리고 레슨에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끼리 해봤었고 그 스트릿 댄스에 관련한 또 사회 참여적인 활동도 했었어요. 재능 기부 공연이라든지 또 노력봉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참여적인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다 벌려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는
사회와 그리고 저희 대학 댄스씬, 그러니까 대학 사회와 그리고 댄서들이 모여있는 댄스 아티스트들의 이 장 세 가지 것들을 저희가 중간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회와 또 대학 사회 그리고 또 댄스씬 이 세 가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은 거의 행사 위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댄스 쪽으로 댄스에 대한 정보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그러한 정보보다도 좀 더 대중들이 스트릿 컬처에 대해서 알기 쉬운 훨씬 대중들에게 맞춰져 있는 그러한 정보들 대중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중들이 스트릿 씬에 대해서 스트릿 컬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오해하거나 또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기 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되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선전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위해서요. 이번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매거진, 언론, 미디어 이러한 역할도 조금 신경 써서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 그리고 공연기획과 관련한 행사 그리고 매거진에 관련한 언론, 미디어에 관련한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우,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가적으로 뭐 더 덧붙이게 소개해 주실 부분은 없나요? 아까 저희가 회장이신데, 네. 형님도 그러시겠지만 네. 춤추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변화되지 않고 좀 그대로인 면이 있는 게 춤춘다 그러면은 왜 학생인데 춤추러 다녀? 놀러 다니는구나. 클럽 자주 다니지.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 잘 논다. 뭐 클럽을 자주 간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이 스트릿 댄스를 즐기고 있는 이 대학생들은 뭐 클럽 아예 안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기 시간을 연습실에서 할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이렇게 쌓고 이런 정말 건전한 그런 문화라는 인식이 있는데 저희끼리는 그런 게 있는데 밖에서 보시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면은 이제 봐주시지 않고 저희의 그런 약간 춤춘다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면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걸 좀 저희가 바꿔보고자 또 노력하고 있는 단체라고 또 덧붙여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단체네요. 소개 거창한데요? 거창한 소개와 함께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단체이신 것 같아요. UDC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있는데 다음 질문은 이제 댄스 동아리잖아요. 댄스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춤을 접하게 된 동기. 이제 선엽 씨부터. 저부터요? 네. 너부터 하는 게 회장부터? 저부터요. 저부터? 그러면 상준 씨부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3을 마치고 이제 재수를 끝마치고 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원래 처음부터 춤은 아니었고요. 비트박스에 대해서 원래 좀 관심이 있어서 랩을 하는 그 비트박스. 비트박스도 막 연습을 하고 막 박시. 대회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비트박스 전국 대회라고 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장기자랑 시간에 나와서 비트박스를 하면서 팝핀 댄스를 이렇게 추는 거예요. 팝핀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비트박스 말고도 저런 춤이라는 문화가 있구나 라는 걸 되게 보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영향은 그 비트박스를 하게 된 영향이 큰 거네요. 그게 전국대회를 안 갔으면 비트박스를 만약에 전국대회 안 갔으면 아마도 비트박스를 하고 있거나 지금 뭐 TV에서 래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선엽 씨는 네, 저는 제가 그 대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댄서 생활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댄서로서 뭐 벌이를 하고 이런 저런 뭐 극단 이런저런 일들 하다가
20대 이제 중반 정도 돼가지고 제가 대학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춤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된 그 계기는 힙합이라는 만화책이었고요. 아, 네, 김수용 씨의 네, 그렇죠. 그 유명한. 네, 김수용 씨의 힙합 만화책. 네. 네, 만화책 보면서 거짓말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복도에서 열심히 제가 그때 중학교 때였어요. 그러면 99년도인데 친구들이 이제 복도에서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항상 그런 것들을 보다가 그거는 될 리가 없다.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굉장히 감동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엔 친구들한테 배웠고 그리고 2000년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부터는 그때 이제 그 서울에 그 배정인 에이진 형님. 예, 에이진 형님께서 구갈로 무료 스쿨을 처음에 딱 여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모여든 사람이 많을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동네에서도 열심히 혼자 그 동네 크루들하고 같이 연습은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팝피는 절대 혼자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때 에이진 형님께 팝핀을 배우면서 서울 와가 스트리트 댄스 정식으로 좀 배우기 시작했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2000년. 그러면 실례지만 나이가 선엽 씨 몇 살이었죠? 저는 30이에요. 아 30. 올해 계란 한 판. 네, 30 무직. 30 무직. 무직이 어디죠? 학생인데 왜 무직이요? 무직. 무직은 제가 무직이죠. 선엽 씨가 29? 8입니다. 8인가요? 아, 한 살 더 안 먹었네. 28이네 아직. 그렇군요. 아 저는요. 예, 지금 촬영하시는 분은 지금 히어로라고요. 네. 우리나라 하우스 제일 잘 추는 분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나이가 33살입니다. 네. 네. 그렇게 젊다. 넘어가고 힙합 만화책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제가 잠깐 말씀해드리면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 IQ 점프에서 IQ 점프인가 소년 챔프인가 아무튼 IQ 점프였어요. IQ 점프 맞죠? 네. 저는 맨날 스크랩을 했어요. 그 부분만 책방에서 빌려서 잘라갔어. 어마어마하네요. 잘라가지고 스크랩을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거 보면서 꿈을 키웠다.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네,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어마어마하시고. 네. 철저하십니다. 왜 책방 알바였기 때문에. 아. 왜 여기는 그러게요? 맨날 이렇게 넘기던. 그러게요. 네. 넘기던 그 어렸을 때의 추억이 생각나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춤은 접하는 동기는 들었고, 이거는 먼저 상준 씨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예.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춤, 뭐 이상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춤이 있나요? 저는 춤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춤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거 군대에서 gat혀 있을 때 제가 춤을 못 출 때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춤이라는 게 원래 음악을 들으면 귀로 듣게 되잖아요. 음악을 귀로 들으라고 원래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댄서들이나 이런 이제 춤추시는 분들이 춤을 춤으로 해서 그걸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눈으로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선입시다. 네, 저는 춤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고 춘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춤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댄서한테 이제 춤에 관해서 그 질의응답을 하다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세희라는 댄서고요. 이제 그 형님께 제가 형이 생각하는 춤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형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춤은 나 자신과의 대화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트리트 댄서들 대부분이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연습을 하고 분해하고 또 항상 고민하고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그 대부분의 스트릿 댄서들이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춤이 나 자신과의 대화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춤은 지금이어서는 대부분 연습실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거울이 없는 공간 안에서도 춤을 췄었고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도 춤을 췄었거든요. 꼭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아니라 다른 타인과의 대화도 춤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나 자신과의 대화인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와 춤으로써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수단, 소통의 수단. 역시 좋은 얘기. 한세 씨는 저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네, 요새는 한 감독으로 아마 직업을 전향하셔서 아마 지금 이제 좋은 영화들을 많이 찍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대학 댄스 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학 댄스 씬. 지금.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까?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되면 가위바위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네. 네. 두 분 다 생각 같이 들을 거니까 어차피. 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 댄스 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역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 댄스 씬 자체로 봤을 때는 거기에 되게 작은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본업인 학업을 하면서 취미로서 댄스 문화를 접한, 스트릿 댄스 문화를 접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러한 문화를 그러니까 그런 취미와 공감대를 공유하는 그러한 문화의 장인 거거든요. 작은 의미로 보자면. 근데 더 큰 의미로 보자면 대학 댄스 씬이야말로 진정한 이 스트릿 댄스에 대한 문화의 장, 그러니까 그쪽 예술의 장과 그리고 또 일반적인 대중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 그러한 비중에 있는 그런 댄스 씬이 그러한 역할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문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댄서들, 그러니까 댄스 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댄서들, 저도 과거에는 대학생이 26살부터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 역시도 댄서였고요. 그리고 댄스로서 밥벌이를 찾는 댄서였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또 사회적인 취미 자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문화에 대한 우수성이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공급층이 될 수 있는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급층이 될 수 있는? 다시 얘기할까요? 아니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요. 이것까지 다 들어갈 거야 아마. 네. 그래요? 그래서 압축을 하자면 편하게. 댄스 씬 종사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와 일자리를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러한 거리들을 열어주려면 그러면 대중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전파해야 되는데 댄서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밖에 나가서 자기의 문화를 알린다는 것 자체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라고 하는 건 너무 크나큰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사실은 춤이란 이 댄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매니아틱하고
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으로 종사자로서 해나갈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런 친구들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는 사회에서 이제 자기의 전공을 살리고 싶어하고 사회에서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고 또 취미로서 자기가 남는 시간과 여가 생활, 자기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댄스로서 활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사회에 어떤 중역이 되고 기성세대층이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커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댄스씬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한테 아주 큰 힘과 역할을 실어줄 중요한 제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댄서들이 대학 사회에 있는 친구들을 잘 케어해주고 이들의 마인드를 잘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학 댄스 씬이라고 부르는 그쪽에 있는 매니아 친구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누구로부터 비롯됐고 누구의 노력으로 지금 현재의 이 좋은 환경이 지금까지의 좋은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도 항상 생각하고 또 고마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 댄스 씬은 댄서들한테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문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되게 그런 더 되게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굉장히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취미생활은 평생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가잖아요. 뭐 중간중간 취미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많지만 근데 그거랑 똑같이 어떤 사람이 축구를 좋아해서 매주 아침에 나가서 축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등산이 좋아서 등산을 간다거나 그거를 즐기는 거랑 똑같이 이 춤이라는 것도 그냥 취미의 하나로서 평생 즐길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고 그런 거라는 거를 저희 이제 대학생들이 대학 댄스 씬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뭐 직장을 가지던 뭐라든 간에 계속 보여줄 거고요. 그거를.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에 또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제 저희 이제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기성세대로 가면은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제 주역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가 됐을 때 정말 저희가 많이 배우고 이랬던 댄서분들 이 댄스 씬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많은 그런 기회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요새 들어서 그런 대학 댄스 씬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나라 이제 취업률 문제 취업률이 워낙 낮고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대학교 동아리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근데 곧 그런 거를 걱정을 하게 되면서 많이 이쪽에 똑같은 취미긴 한데 그런 거에 내달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새 대학 댄스 동아리들이 다들 어렵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뭉쳐서 한번 해결해보자 하고서 뭉친 게 이제 저희 단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댄서들이 한국 사회에서 열악한 조건 하에서 댄스 씬을 일궈 놓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은혜 받았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은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은혜 갚을 것이다. 아무튼 뭐 대학 댄스에 대해서 언젠가 그러지 않을까요? 네. 기독교세요? 아니 기독교 아니지만 나무함사물 여기 다 나와야 돼.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넘어가고 이번 질문은 조금 길게 갔는데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대학 댄스까지 물어봤고 어릴 적 했고 어릴 적 했고 저부터 상진 씨부터. 네. 글쎄요. 저는 어릴 적 꿈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다들 어릴 적 꿈은 다들 그렇잖아요. 네. 과학자, 뭐 천문학자,
천문학자? 과학 뭐 다들 그냥 또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게 나이를 먹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특히 대학생이 되면서 점점 그 현실을 깨닫게 되고 점점 그 보는 그 틀이 좁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대 친구들 보면은 그냥 취업이에요, 취업. 취업. 꿈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과학자, 뭐 천문학자, 뭐 대통령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냥 일개 회사원이 되는 게 이제 꿈인 그게 되는데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었고 어릴 적 꿈을 그렇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고 저도 막연하게 그런 꿈이 있었 천문학자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는 네. 선엽 씨는? 네, 저는 공식적인 꿈은요. 그냥 어렸을 때 꿈 예, 그냥 본인이 꿈꾸고 있는. 그냥 대통령에서요. 대통령, 기계공학자, 그 다음에 뭐 대통령에서 기계공학자로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진짜 원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어릴 때는 이제 한 10살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 7살까지는 그 키카 같은 그 초콜릿 있어요. 아, 네, 키케? 캣. 네, 초콜릿. 그 빨간색 초콜릿 그 모양의 포장지. 구멍가게 그것만 파는 구멍가게 사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디테일하셨는데 찰리의 초콜릿 공장 뭐 이런 네, 거 그것만, 같은? 그것만. 다른 거 다 필요 그런 없고. 거 같고 황금 종이 이렇게 그것만, 들어가 있고. 네. 아. 그 제가 막 계속 파는. 까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제 꿈이었어요. 옛날에 그 공통적이었던 옆집 그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가 되고 싶었던 그런 꿈. 다들 구멍가게 집 아들이 최고였어요. 아들이 최고였지 언제나. 아 인기 그랬던 최고인. 시절이 있었지. 저 같은 경우는 뭘 그런. 얘기- 그러면 현재 꿈은 본인 현재 꿈. 아, 제 현재 꿈이요. 저는 지금 대학을 이제 마치고 미대 쪽으로 이제 편입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미대를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은 이제 광고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고 레오나르도? 광고 쪽 어떻게 보면 광고 쪽 일은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잠깐 일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포스터라든지 뭐 타이포그래피라든지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이 춤 추는 쪽과 제가 지금 너무 춤을 좋아하고 있는데 이런 춤 댄스 씬과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술 좀 많이 익혀서 그쪽으로 관련해서 좀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든지 댄스와 네, 연관된 네, 무조건. 뭐 현재 현재 꿈은 뭐 네, 저도 항상 댄스하고 계속 꿈을 함께 연관돼 시켰는데요. 춤추는 키커. 네. 키커? 아, 키켓? 그 전에 그 20대 초반에는 제 공연단을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갖는 게 꿈이었다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플레이어로서의 꿈은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저의 인생은 그냥 이제 꾸준히 가는 걸로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춤을 추는 걸로 가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댄스 판을 좀 더 이 지평을 좀 더 넓히고 싶어요. 뭐 한국 사회든 아니면 또 세계적인 무대가 됐던 간에요.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는 저는 댄스로서 리그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네, 꿈이고요. 또 많은 댄서들이 제가 많이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꿈을 공유할 수 있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저희가 이 몸담고 있는 씬이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오케이. 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독자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네.